카카오톡 좌편향 자동 연관 검색어 개선하라. 어제 청와대가 공개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문건에 등장한다는 용어인데요. 관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슈플러스 정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우선 어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언급한 샵 검색 기능, 이게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가 들고 다니는 그 핸드폰 카카오톡 앱에 보면은 대화창에 샵이 붙어 있습니다. 이 샵을 검색을 하면은 연관 검색어가 뜬다는 건데요. 직접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해보면 인물, 뉴스, 이미지 등 다음 카카오 콘텐츠들을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검색 전에 자동 연관 검색어 서비스라는 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단 샵을 누르면 현재 포털에서 가장 많이 검색이 되고 있는 단어들 10개가 자동으로 뜹니다. 쉽게 말해서 인터넷에서 이게 지금 제일 핫한 이슈다, 이런 걸 자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관심 있는 검색어가 있으면 바로 눌러서 검색을 해도 되고 본인이 관심 있는 다른 키워드를 검색을 해도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라는 검색어를 입력하게 된다면 박근혜, 박근혜 침대, 박근혜 발가락, 이렇게 세 가지 관련 검색어가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이게 오늘 오후에 실제로 해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근혜를 검색어로 쳤는데 왜 침대, 발가락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서 뜨는 건가요? 네, 이게 바로 청와대 문건에서 언급이 됐던 자동 연관 검색어 기능인데요.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쓰던 침대 처리를 두고 이 청와대가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다. 또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발가락을 찧어서 이재용 그 삼성 재판에 출석을 못했다 등등의 그런 기사들을 네티즌들이 많이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검색어들이 자동으로 뜬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그냥 일종의 검색 알고리즘인 것 같은데 이런 자동 연관 검색어를 좌편향 검색어로 봤다는 거네요. 전 정권에서는. 네, 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말에 따르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전 정권에서 아마 카카오톡이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른바 야류를 부린 것이 아니냐, 이런 건데요.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또 좌편향된 그런 검색어들만 붙어 있을 수 있느냐,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좀 난감한데, 이 카카오톡 샵 검색 기능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그런데? 네, 이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바로 이 카카오톡 샵 검색 기능을 콕 찍어서 문건에서 얘기를 했던 것은 바로 이 카카오톡 이용자의 수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현재 카카오톡 월간 이용자 수가 4,200만 명에 이르고 있는데요. 사실상 전 국민이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좀 막강한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카카오톡 당혹스럽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할 텐데 실제 뭐 어떤 요청을 받은 게 있다고 하던가요? 뭐 어떤 반응이 나온 게 있나요? 다음을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 측에서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다라는 자체만으로도 되게 황당하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포털 고유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네티즌들이 많이 검색을 하는 그런 단어들이 자동으로 추천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걸 어떻게 인위적으로 개선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 카카오톡뿐만이 아니라 모든 포털 업체들은 지난 2011년 한국 인터넷 자율정책기구가 규정을 했던 인위적인 개입이 없는 추천 시스템을 준수하고 있다라는 것이 업계의 공식적인 설명입니다. 뭐 말을 듣고 보니 전 정부에서 정말 그런 논의를 했다면 뭘 알고나 논의를 한 건지, 아니면은 뭐 검색 시스템 자체를 인위적으로 바꿔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논의를 한 건지 약간 헷갈리는데, 포털 뉴스 서비스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 뭐 이런 건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건 또 뭔가요? 네, 그 말씀하신 문건에는 언론사로서의 위상 부여 여부와 포털의 수익 환류와 환류의 제도와 추진 검토라는 대목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포털은 각 언론사에서 받은 기사들을 제공을 하고 실제 뉴스 소비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포털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통해서 포털은 막대한 광고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털은 언론사가 아니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라는 이유로 언론사에 그런 가해지고 있는 규제를 피해 나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각 언론사에서 사실상 공짜로 받고 있는 그런 기사들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해당 문건은 포털의 이런 이중적인 지위를 이용을 해서 이른바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면서 포털을 길들여 보겠다, 이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당근은 뭐고 채찍은 뭐 어떤 게 있나요? 네이버의 예를 들면 현재 시가총액이 총 27조 5,500억 원이 넘습니다. 지난 2002년과 비교하면 무려 90배 가까이나 급증한 상태인데요. 지난해 4분기 매출액만 1조 85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선일보와 TV조선을 포함한 전체 조선미디어그룹의 작년 한 해 동안의 총 매출액이 6천억 원 정도였던 것을 감안을 한다면 네. 네이버의 위상과 금방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뭐 엄청나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네이버의 수익의 상당 부분이 언론사에서 제공하는 그 기사에 딸린 광고에서 나오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 광고 수입을 100%다 네이버가 가져가고 있고 실제 기사를 생산한 언론사는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건 뭐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 어떻게 보면 봉이 김선달이네요. 현대판. 네, 맞습니다. 이 문건에 등장하는 포털의 수익 환류는 이런 배경에서 네. 나오게 된 것인데요. 이런 광고 수입을 찢어서 또 언론사에 나눠주도록 강제를 할 테니까 네.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 말을 잘 들어라. 뭐 네. 이런 논의가 청와대에서 이루어졌던 거 아닌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뭐 포털 위주 뉴스 소비와 기사에 대한 정당한 저작권료 지급은 뭐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언론 생태계를 위해서 꼭 해결해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이걸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이용을 하려고 했다고 하니까 참 뭐 할 말이 없네요. 잘 들었습니다.